반갑습니다. 정라원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입니다. 제가 가슴 뛰는 역전의 서막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분 하반기에 역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공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죠. 네. 그 아쉬운 부분들을 하반기에 보완을 해낸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떤 교재, 어떤 강의로 공부하냐보다 이 국어라는 과목은 내가 어떤 멘탈, 태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반기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암시를 세게 걸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안내 영상은 총 5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비 수강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것은 예비 수강생분들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강좌 시리즈 개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을 쭉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강좌 안내해드리고 Q&A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 수업들과 준비되어 있는 특강들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작에 말씀드렸죠. 이 국어라는 과목은 태도, 멘탈, 세계관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 교재나 강의를 바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강의 홍보하는 영상이라서 제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만 제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고민에 앞서서 제가 칠판에 띄워드린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강평 보니까 극찬밖에 없는데 뭐라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 정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하반기 공부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기 이전에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스스로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을 하고 여러분이 진단한 그 문제가 제 수업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고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면 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민을 한다면 굳이 제 수업이 아니어도 누구와 수업을 듣더라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앞에 제가 올려둔 해설 강의와 강좌 OT, 통강 맛보기 이런 것들을 쭉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경험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준비한 교재와 수업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연간 강좌 시리즈 개요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연간 강좌 커리큘럼 안내, 그 영상에서 띄워드렸던 연간 커리큘럼이죠. 여기에서 상반기 강좌들은 이미 다 완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하반기 강좌로는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있겠고, 그 다음에 디테일 시리즈와 마지막 입시의 수능 완성 문학편, 그리고 파이널 커리큘럼인 더 베스트 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메인 강좌입니다. 디테일. 이 디테일 시리즈는 작년에는 독서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문학, 언어 총 3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디테일 시리즈는 특색이 뭐냐? 강사 제작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디테일 독서편입니다. 이 디테일 독서의 구성은 평가원 고난도 기출과 리트, MDT 선별과 강사 제작 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는 그 고난도 제재의 출제 스토리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 평가원 고난도 제시문들 중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제시문들 있잖아요. 헤겔이다, 브레턴 우즈다 이런 제시문들. 그런 제시문들이 사실은 그보다 이전 학년도에 리트, MDT에서 미리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출제 역사들을 다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출제 역사를 안다고 해서 독서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도 독서를 공부할 때 좀 재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가미하기 위한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고난도 제시문들을 다루면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고 체계에 대한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글들은 특정 사고 체계 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 쉬운 경우에는 그 사고 체계의 훈련이 없더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조금만 지문이 어려워지면 사고 체계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제시문들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사고 체계들을 제가 전수해드리고 연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출제 역사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된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지점이죠. 물론 이것은 적중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독서를 적중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EBS 연계가 장식일 뿐이고 EBS 연계 적중했다고 해서 제시문 이해하는데 뭐 하등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디테일 독서에서 할 것은 뭐냐면 리트 MDT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도 충분히 나올 법한데 아직 평가원에서 건드리지 않은 것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둔 제작 문항들을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독서를 좀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서는 아주 재미있고 어렵고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겁니다. 다음은 디테일 문학입니다. 디테일 문학은 작년 수능 전문항 상세 분석에다가 제 제작 문항을 덧붙여 놓은 그런 수업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구성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적어둔 것처럼 정답률로는 알 수 없는 찝찝함, 요거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학이랑 독서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학은 이게 정답률이랑 실력이랑 괴리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괴리라는 게 뭐냐? 내가 제시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정답을 잘 푸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체로 출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독해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종종. 하필 그게 내가 볼 수능이면 어떡해.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수능을 4번을 봤기 때문에 수능 현장에서 뒤통수를 여러 번 맞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정답률 데이터만 봐서는 이 짚어낼 수 없는 어떤 독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찝찝함,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디테일 문학의 주요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흔하게 놓치는 독해 디테일을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작년 수능 문학을 보면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대체로는 정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문학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쉬운 게 맞고 대체로는 쉽게 느껴지고 실제로 쉽게 풀어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떡하냐?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준비되어 있는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테일 언어입니다. 디테일 언어 편은 모든 문제가 제 제작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도 빈출 주제, 변형해 놓은 것들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고난도로 연습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만 공부해가지고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 준비해놓은 강좌고, 이 강좌는 스튜디오에서만 진행을 하고 이것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입세입니다. EBS 연계 대비 강좌죠. 수능 완성 문학편입니다. 제가 여기에 작품별 출제 포인트를 분석한다라고 적어뒀는데 저것은 작품 내용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마지막 입세 강좌는 수록 작품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해도 연계 대비 충분해요. 제가 작년에도 마지막 입세 강좌를 똑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 저는 강사 시작한 이래로 작품 정리를 수업의 메인으로 가져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EBS 연계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피드백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러니까 이미 EBS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상당수가 기출문제가 있고, 그렇게 기출문제가 있는 작품들이 만약에 다시 연계가 되면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피해가지고 이상한 지엽적인 걸 낼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에서 특정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내는 것이고, 이것을 갑자기 뭐 지엽적인 변별을 위해서 이상한 거 내고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육모도 그렇죠. 이 기존의 기출문제 있는 작품들이 거의 연계가 되고, 이러한 기조는 계속 몇 년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푸셔도 충분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강좌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강좌 더 베스트 원입니다. 더 베스트 원은 과정이 좀 길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진행하는 강좌고, 구성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편, EBS편, 그 다음에 제 제작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연간 커리큘럼 안내, 연초에 진행했던 OT, 거기에서는 그냥 가볍게 구성만 소개해드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파이널에 임박했기 때문에 구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출편입니다. 기출편은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관찰되었던 변별 패턴, 그것들을 과거 기출을 통해서 복습해보는 수업입니다. 당연히 기존의 저희 기출문제 수업들, 다볼담, 다풀담 이런 거랑 중복이 좀 생기겠죠.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EBS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EBS 독서편 있고 문학편이 있어요. EBS 독서편은 EBS 독서 제시문들하고 관련이 좀 있는 리트, 엔디트를 선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별은 디테일과 중복 없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EBS 문학편인데요. EBS의 수록작품 기출문제는 마지막 입세 시즌 1, 2에서 다 다룹니다. 빼놓지 않고 다 다뤄요. 그러면 EBS 수록작품 중에서 기출이 없는 거 어떡하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건데요. 그 기출 없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보기박스 문제, 그리고 문제들이 몇 개 더 붙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들 통해서 막판 연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EBS의 비기출 작품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입세 수업이랑은 중복이 아예 없습니다. 다음은 더 베스트 원 모의고사입니다. EBS 반영해서 총 3회분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전문학 자체 제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 외부 연구소에서 외주 받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 직접 연구해서 만들고, 대부분의 문항을 그냥 제가 거의 다 만듭니다. 하지만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관련해서는 저희 수강평 작년에도 저희가 모의고사 똑같이 제가 거의 다 만든 모의고사로 진행을 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고 계시다면 혹은 따라올 예정이시라면 빼놓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해설 강의를 현장 돌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의 녹화본, 풀 버전을 유료 강좌로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 몇 개들, 그것들은 저희가 메가스터디 풀 서비스에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따로 또 진행을 해드립니다. 웬만하면 요 공통과목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는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이 Q&A는 중도 합류하는 학생들을 위한 Q&A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저 지금 몇 등급인데 하반기 강좌부터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케이스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상위권인데 내가 기본기에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볼담 독서 문항을 수강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인데 나는 좀 지적 유희가 필요하다, 나를 좀 지적으로 자극해달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디테일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성적이 좀 높다면 앞부분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저희 수업 중간에 들어와서도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부터 그냥 하반기 커리를 쭉 따라와도 괜찮아요. 근데 스스로 상위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신다면 디테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비추입니다. 디테일 독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하지 않고 다볼담, 다풀담, 입세 디테일 요 순서로 따라오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기본담원이나 우월전략 같은 커리큘럼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강을 기준으로 소화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소화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기본담원이나 다볼담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늦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 공부라는 거는 시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단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판단, 여기에 기반하죠. 그러니까 기본담원이나 다볼담부터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본인의 단계가 이 상위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담원, 다볼담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 국어 과목은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커리큘럼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수능에 필요한 걸 막 못 배우고 성적이 안 오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볼담 듣다가 중간에 그냥 성적 오르고 다풀담 듣다가 그냥 중간에 성적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수강평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 전체를 소화한다 못한다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권장해 드리는 것은 이 수능 직전에는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해라.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일단은 실전에서 내 실력을 쥐어짜는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 연습은 좀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중도 합류해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국어는 내용 있는 과목이 아니니까 별 지장은 없죠. 근데 걱정이 되시면 문학은 사실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독서는 다볼담 독서의 주제 0 정도를 들어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교재 없이 수강 가능하거든요. 교재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스튜디오에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볼담 독서 주제 0을 들으시면 제가 독서에서 가르치는 그 설정해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후속 강좌, 독서 어떤 걸 듣든 간에 수업 맥락을 못 따라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풀컬이 수업 못하는 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이거 제가 아까 답을 드린 겁니다. 풀컬을 다 타는 거랑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현장 강의 안내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시간표. 제가 화요일 오전에 남기숙에 출강을 하고 있어요. 러셀 남기숙. 근데 그 수업은 여러분이 그 수업만 듣기 위해서 그 기숙학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굳이 여기에 따로 띄우진 않았고요. 지금 띄워드린 시간표를 참고하셔가지고 하반기 현장 수업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9월 모의고사 해설을 기준으로 전후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9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디테일 독서 문학하고 마지막 입세가 진행이 되는데 디테일 독서가 4주, 디테일 문학이 2주, 마지막 입세가 2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문학을 격주로 계속 진행해서 8주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개강 요일에 따라서 구모 해설 전에 끝나냐 후에 한 주 더 하냐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진도 순서는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각 강좌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앞에서 드렸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비어있는 시간들에 제가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강하는 러셀 지점들에서 여름방학 엄매 특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요거는 따로 빼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언어 매체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학생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번 6월 모의고사처럼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 작년에 9월이나 수능 기출을 풀어보면 엄매가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라고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3주 완성 여름방학 엄매 특강입니다. 제가 지엽적 암기 없이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뒀는데요. 다루는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출제 기조에 따라서 중요해진 개념. 이거를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모의고사. 다 이 형태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눈치챈 분 계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최근 출제 기조에서 과거에는 중요하게 조명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해설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BS 연계 양상 그리고 EBS에서 눈여겨볼 개념들 요거를 제가 또 해설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올해 6월 모의고사 EBS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는지 뭐 공식 발표 자료 그런 거 말고 제 시선에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EBS에서 아직 연계가 안 됐지만 9월이나 수능에
연계가 된다면 좀 까다롭게 나올 법한 개념들, 그런 것들 제가 선별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거나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을 재정립을 시켜드릴 건데, 제가 제 독서, 문학, 엄매, 화작 강좌 중에서 독서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이 엄매가 좀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엄매 신규 유입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그렇게 안 배웠었다, 나 지금 좀 혼란스럽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교과서 기반의 사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오개념을 많이 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 그리고 헷갈리는 거, 찝찝하고 해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립을 다시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주제를 다루면서 문제들을 풀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암기 없이 고난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체계와 방법을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제 제작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시간표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과 같고 밑에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도 적어 드릴 거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널 기간의 특강인데요. 이 특강들은 제가 지금 소개하기엔 아직 이르죠. 그래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와주셨던 추석 특강, 이번에는 제가 점심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날짜는 이미 정해졌어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오후 붙여서 7시간 진행을 할 건데요. 중간에 점심을 제가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테이블 찍으면서 같이 해볼 예정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시기가 임박하면 제가 공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OT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찍기 특강, 요거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파이널 기간 때 임박했을 때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능 공부라는 건요, 여러 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켜보고 느끼는 게 하반기가 효율이 좋아요. 일단 고3 학생들이라고 치면은 하반기부터 좀 학교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N수의 경우에도 상반기에 조금 늘어졌던 나 자신, 이제는 더 이상 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둬도 열심히 할 거 알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가슴 뛰는 역전의 서막이라는 말을 달아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남은 날이 지나온 날보다 짧긴 하죠. 그러나 공부의 효율과 양은 훨씬 더 하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열심히 헌신하시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로 수능을 보실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